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네, 오늘도 이제 그 정기교사 임용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댓글들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기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뭐 어떤 과목들을 좀 배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낫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모든 과목들을 다 훑어봐야지 아예 안 나오는 거 있다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긴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좀 어느 정도 훑어봤다면은 이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략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번에 출제되는 그 겨냥들 있죠. 근데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시험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2020년에 나왔던 거 그 시험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번에 시험 보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작년에 선생님이 시험 봤던 거 2022년 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견적 시험 해가지고 정기 파트 부분이에요. 교육학은 어차피 다 똑같을 테니까 이거는 각자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는 정기 전공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기를 살펴보면은 이제 2015 개정 이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하나 나왔죠.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전체적으로 공교이긴 해요. 문제가 공교 부분 중에서 이제 총론, 강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총론, 강론에 보면은 이게 이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문장형으로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총론하고 강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공업교육론 쪽 일단 하나는 나왔다고 한번 생각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보면은 이 두 번째 문제를 봐보면은 이제 교류 전원이 포함된 RSC 회로가 있다고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최대 평균 전력 마크하는 문제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 출제 문제들 중에서 회로 일반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회로에 관련된 문제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봐볼까요? 세 번째 문제 보면은 연산중복기를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자공학 있잖아요. OPMF 해가지고 이게 전자공학부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자공학 부분에서도 한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면은 이제 DC 컨버터 회로를 해가지고 하는 이 컨버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력전자공학이에요. 이거 전력전자공학 쪽에 인버터하고 컨버터의 종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력전자, 이거는 아마 전기기기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기기 쪽에 맨 마지막 파트 전력전자 회로 소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단답형 문제여가지고 다 2점씩 문제를 줘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4점짜리는 서술형이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다 장문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장문으로 쓰거나 아니면 풀이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보면은, 자, 보면 직업진로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직소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전력 공업교육에 관련된 게 두 문제 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총 세 문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봐보면은 이거 딱 봐도 RSC 병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회로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회로 부분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8번 문제도 봐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제어 시스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어공학 문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력공학 문제, 제어공학 문제로 하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도 봐보면은 이제 주파수 연형 이제 게르프 전달 함수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드선도 해가지고 이것도 제어공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어공학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도 봐보면은 이제 직류분권 전동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헷갈리게, 전기기기가 좀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좀 훑어보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봐보면은 이제 유도 전동기 관련된 계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전기기기 문제가 하나 더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봐봐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도 봐보면은 약간 이게 좀 말이 많았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약간 전기장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기를 구하는 거 해가지고 이거는 전기 전자기학, 전기자기학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전자기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여기 쪽으로 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교시에 보는 거고, 3교시에 가서는 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슬슬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은 공업교육 관련된 문제가 하나 또 나왔죠. 그래서 공업교육 문제가 하나 더 나오는 것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JFET, 이거는 전자공학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쪽도 하나 체크를 해줘야 되고, 이제 3번부터는 다시 4점짜리가 나와가지고 두 문제 정도가 이제 공업교육에 관련된 거 해가지고 또 두 문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6번 여기서 또 계산이 좀 헷갈리는데, 이제 RC 회로, 이거는 회로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로 이론이면서 만약 제어를 좀 잘하면 이걸 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은 회로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교류 전원을 포함한 RC 회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능가 임피던스 구하는 거 있고 막 전류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회로 이론 문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번도 봐보면은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봐보면은 다 전체적으로 전력 관련된 걸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전력 부분도 사실 하나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도 뒤쪽도 봐보면은 이제 수용가를 가지고 이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하고 조상 용량을 구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력 문제가 또 하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건 좀 많이 헷갈렸는데요. 이게 아마 디논 쪽 문제일 거예요. 이게 디논 쪽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카운터 이런 이야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전자 쪽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애매해요. 근데 약간 디논 쪽으로 좀 공부를 했다면은 충분히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잠깐만 기다려줘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디논 쪽인데, 일단은 이거를 전자 쪽하고 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여기 전자 쪽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10번을 봐보면은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자기장이랑 자속밀도 구하는 게 전자기학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전자기학 문제가 하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은 마지막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전자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전자계약을 중점으로 해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2교시하고 3교시에 각각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2020년 출제된 문제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교하고 회로 이론하고 전자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력전자공학, 그리고 전자공학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도 전기 이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기 이론은 애초에 회론이나 전자기학이나 전기기기, 제어공학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아예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고루고루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를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일단 무조건 다 훑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를 알려주자면은 먼저 첫 번째 공교 있잖아요. 공교는 웬만해서는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정리를 하는 내용들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공교는 웬만해서는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틀리더라도 한 문제 좀 타격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한 2점짜리나 1점짜리 딱 하나만 틀릴 정도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유리하게 되려면은 다 맞는 게 좀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회로 이론하고 전자기학 문제들인데, 전자기학이 이게 뭐 어렵든 쉽든 간에 일단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도 있고, 회로 이론은 당연히 회로를 알고 있어야지 전기기기나 제어공학이나 뭐 전력전자공학 이거를 좀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로 이론은 말 그대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전기기기나 제어공학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들도 다 고루고루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훑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 이것도 수행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공부를 했을 때 다 고루고루 공부를 했었어요. 제어공학도 제어공학 거기 학원에서 다니면서 준 자료들과 이전에 대학 다니면서 공부했던 거를 가지고 좀 했고, 전력전자공학도 제가 책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그 전공책을 딱 하나 찾아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했고, 전력공학도 뭐 대학에서 쓰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제 뭐 완전히 다 풀지는 못해요. 완전히 다 풀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최대한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실수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실수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그 풀이를 정확하게 쓰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공식이라든가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기출 문제를 그냥 풀어서 답을 맞췄네, 그럼 그거 끝난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일단은 풀이 과정을 좀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풀이 과정을 이제 정확하게 쓰면서 이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이 과정을 쓰면 되겠구나 그게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그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베이스를 해서 풀이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해야 되는 내용, 이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보니까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렵고 좀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좀 그게 좀 많이 갑갑하죠. 이게 뭐 문제가 어떤 거는 그냥 쉽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다 훑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막 기출문제만 공부해서 좀 그러는데, 그 다른 걸로 공부를 하면 안 돼. 뭐 공모 문제 같은 것도 풀어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공모 문제도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풀더라도 막 뭐 객관식 같이 해가지고 뭐 선다형 문제들 막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끝내지 말고 본인이 그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는 걸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상 쉬운 문제라고 해도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는데, 풀이 과정을 거기서 출제 겨냥에 맞춰서 쓰질 못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더라도 그 교수님들이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풀이 과정을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여름이라서 좀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 여름에 이제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체력 관리하면서 이제 체력 관리도 하고 이제 공부 페이스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름 이런 시기에 슬럼프를 많이 겪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100% 공부를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일단 50% 정도라도 공부하려고 꾸준히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학생들도 지금 여름이라고 많이 덥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는 건 괜찮지만 할 거는 꼭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 이제 여름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더워졌으니까 건강 조심하고 이제
전기 공부를 하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봐서 선생님이 괜찮은 게 있으면은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세요.